박경호는 아내와의 꿈이었던 캠핑카 여행을 위해 5천만 원짜리 캠핑카를 대출로 구입했지만 단 3개월 만에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캠핑카는 압류되고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으며 그가 남긴 것은 거대한 빚더미뿐이었습니다. 평범한 은퇴 생활이 어떻게 이런 파국으로 치달았을까요? 지금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박경호는 대기업에서 35년간 성실히 근무하며 정년 퇴직을 맞았습니다. 퇴직금과 연금으로 여유로운 노후를 계획하고 있었죠. 아내 영희와 함께 서울 외곽의 아파트에서 조용히 살면서 작은 커피숍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두 자녀는 이미 독립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부부만의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봄날 영희가 캠핑카 전시장에서 나온 전단지를 들고 왔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꿈꿔왔던 전국 여행을 캠핑카로 해보자는 제안이었죠. 박경호도 마음이 끌렸습니다. 35년간 회사에 얽매여 살면서 제대로 된 여행 한 번 못했잖아요. 이제는 시간도 충분하고 퇴직금도 있으니까요. 캠핑카 전시장에서 만난 영업사원은 정말 친절했습니다. 5천만 원짜리 최신형 캠핑카를 소개해주면서 월 납입금은 80만 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연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죠. 게다가 캠핑카로 펜션 사업도 할 수 있다며 투자 가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영희는 눈을 반짝이며 캠핑카 내부를 둘러봤습니다. 작지만 알찬 주방, 침실, 화장실까지 완비된 모습에 완전히 반했죠. 여기서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바다를 보며 일몰을 감상하는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당연히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봤어야 했는데요. 박경호는 35년간 성실히 살아온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설마 내가 대출을 못 갚을까 싶었죠. 영업사원의 달콤한 말에 혹해서 그 자리에서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캠핑카를 인수받던 날 부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신기해하며 구경하고 자녀들도 멋있다며 칭찬해줬거든요. 드디어 우리만의 움직이는 집이 생겼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첫 여행지는 강원도 양양이었습니다. 해변가에 캠핑카를 세우고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잠든 첫날 밤은 정말 낭만적이었죠. 영희는 아침에 일어나 캠핑카에서 내린 커피를 마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이런 게 진짜 행복이네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캠핑카 운전이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62세의 박경호에게는 큰 차체를 조작하는 게 부담스러웠죠. 주차할 때마다 식은땀이 났고 고속도로에서는 다른 차들이 추월해 갈 때마다 위축감을 느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유지비였습니다. 연비가 생각보다 너무 나빴어요. 기름값만 한 달에 5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캠핑장 이용료, 톨게이트비, 각종 수리비까지 합치니 월 지출이 200만 원을 훌쩍 넘었죠. 박경호의 연금은 월 15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서 캠핑카 할부금 80만 원을 빼면 70만 원밖에 남지 않죠.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커피숍 수입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었지만 여행을 다니느라 가게 운영도 제대로 못했어요. 영희도 처음에는 즐거워했지만 점점 불편함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캠핑카 안에서의 생활이 생각보다 답답하고 불편했거든요. 화장실은 좁고 샤워 시설도 제대로 안 됐죠. 게다가 계속 이동하다 보니 친구들과 만날 기회도 줄어들었습니다. 2달째 되던 날 첫 번째 경고가 왔습니다. 할부금 연체 통지서였죠. 박경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벌써 돈이 이렇게 부족해졌을까요? 급한 대로 적금을 해지해서 할부금을 냈지만 이런 식으로는 오래 버틸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영희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캠핑카를 팔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죠. 하지만 중고 캠핑카 시장에서 받은 견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5천만 원 주고 산 캠핑카의 현재 가치는 고작 3천만 원이었어요. 2천만 원이나 손해를 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팔아야겠다고 생각하던 찰나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커피숍에 세무조사가 나온 것입니다. 장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이 문제가 되어 추징세금 800만 원이 나왔죠. 여행 다니느라 가게 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였습니다. 박경호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캠핑카 할부금은 밀리고 추징 세금은 내야 하고 생활비는 부족하고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영희도 점점 예민해졌습니다. 돈 걱정 때문에 부부싸움이 잦아졌죠. 캠핑카 여행은커녕 집에서도 편히 쉬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 괜한 욕심을 부렸을까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어요. 세 번째 달 드디어 파국이 왔습니다. 할부금을 2달 연체하자 금융회사에서 최고 통지서를 보냈어요. 일주일 내에 연체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캠핑카를 압류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박경호는 마지막 수단으로 자녀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은 자기도 전세 대출 때문에 여유가 없다고 했고 딸은 육아비 때문에 도와줄 수 없다고 했어요. 가족들도 각자의 삶이 있는데 부모의 무리한 결정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영희가 폭발했습니다. 나는 이런 불안한 생활 못하겠어요. 당신이 혼자 결정해놓고 이제 와서 가족들까지 괴롭히려고 해요? 35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보는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불만이 터져나온 것 같았어요. 결국 캠핑카는 압류당했습니다. 5천만 원 주고 산 차를 3개월 만에 빼앗긴 것입니다. 하지만 할부금 잔액은 여전히 3,500만 원이 남아 있었죠. 차는 없어졌지만 빚은 그대로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영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내 노후까지 망칠 것 같다고 했어요. 62세의 이혼이라니 박경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희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어요.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파트 전세금 2억 원 중 절반을 영희가 가져갔고 박경호는 1억 원과 3,500만 원의 빚을 안고 혼자 남게 되었죠. 커피숍도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박경호는 이제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꿈만 같았던 캠핑카 여행은 3개월 만에 끝났고 35년 결혼 생활도 막을 내렸어요. 남은 건 빚과 후회뿐입니다. 지금도 가끔 길에서 캠핑카를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그때 조금만 신중했다면, 욕심을 내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은퇴 후 새로운 도전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건 아니라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박경호는 이제 택배 배송 아르바이트를 하며 빚을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62세의 나이에 새로 시작하는 삶이 힘들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요. 언젠가는 빚도 다 갚고 평범하지만 안정된 삶을 되찾고 싶습니다. 하지만 가장 아쉬운 건 영희와의 추억들입니다. 35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을 단 3개월의 실수로 잃게 된 것이 가장 큰 상처예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퇴 후 새로운 도전도 좋지만 신중하게 계획하고 준비해야 해요. 특히 큰 돈이 들어가는 일은 가족과 충분히 상의하고 전문가의 조언도 구해보세요. 박경호처럼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인생을 송두리째 잃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평범해 보이는 일상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한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깨닫게 되니까요. 여러분의 노후는 박경호보다 더 현명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